안녕하세요, 오차쿠입니다. 오늘은 비 내리는 금요일 오후고요. 차를 마시고 싶어서 이렇게 꺼냈습니다. 원래 혼자서 좀 조용히 마시려고 했는데 평일에 차를 마시는 일이 또 많진 않으니까 낮에 영상을 한번 켜봤습니다. 오늘은 암차를 마실 거고요. 수원 유화라는 암차입니다. 퇴수기를 안 가져와서 추석 연휴가 되게 길었죠. 이것저것 많이 합쳐져서 진짜 이렇게 긴 연휴는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휴가를 안 쓰고도 거의 한 9일씩 일주일 이렇게 쉬니까 금요일 하루 월차 내면은 엄청 또 길잖아요. 열흘인가? 저는 금요일 월차를 내서 이제 오늘까지, 그리고 이제 이틀 남았고요. 휴일이 주말까지. 길게 쉬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서 정말 출근하기 싫고 출근하면 이제 엄청 많은 일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길게 쉰 만큼 그 전으로도 열심히 했지만 그래서 더 출근하기 싫습니다. 연휴에는 전을 많이 부쳤어요. 원래 뭐 의무적으로 전을 부치는 집은 아닌데
그 먹고 싶어가지고 붙이는 거거든요. 왜냐면 사 먹으면 너무 비싸잖아요. 막 산적 3개, 동그랑땡 2개, 뭐 이렇게 들어있는데 15,000원, 20,000원씩 막 이렇게 하니까 너무 비싸서 못 사 먹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들기 시작한 게 한 4년째 되는 것 같은데, 처음엔 되게 소량만 만들어서 딱 먹고 끝날 수 있게 되게 간단하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이 만들다 보니까 다음에는 뭐 동그랑땡도 만들자, 뭐 다음에는 뭐 동태전도 만들자, 새우전도 하자, 굴전도 하자, 이렇게 각자의 취향이 또 좋아하는 것들 있잖아요. 육전 만들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애호박전 뭐 이런 식으로 가짓수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가짓수가 늘어나고 또 이제 양도 많아지니까 이 올해는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엔 없애야겠다 생각을 하고, 내년은 한 1년 쉬자 라는 의견을 조금 내고 왔습니다. 왜냐면 전 부치는 게 하루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장을 봐야 되는데, 명절 되면 엄청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막 여긴 비싸니까 저쪽 마트 가서 좀 싼 거 사고, 뭐 그런 식으로 가격 비교를 하면서 사다 보면은 한 2, 3일 동안 장을 봐야 되고, 또 사람이 많은데 그 인파를 헤쳐가며 장을 보는 것도 솔직히 조금 많이 피곤하고, 그렇죠. 근데 집에서 한 게 제일 맛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것 같긴 해요. 내 명절이니까 전만 부치는 게 아니고 갈비찜도 해야 되고 잡채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재밌자고 한 건데 맛있게 먹자고 약간 힘들어지니까 내년에는 전 안 부치려고요. 일부러 연휴에 아무런 약속도 안 잡았거든요. 연휴가 되게 길잖아요. 저는 금요일 쉬니까 한 열흘 됐거든요. 근데 일부러 아무 약속도 안 잡았어요. 진짜 그 가족 행사 추석 때 하는 거 빼고는 다 집에만 있는 스케줄이었어요.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너무 집에 있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막 9월, 10월에 재밌는 전시나 행사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진짜 나가기가 너무 귀찮아가지고 그냥 인터넷으로만 좀 보고. 사실 요즘 날이 좀 쌀쌀해지니까 차가 좀 맛있어지는 계절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요즘 약간 권태기가 왔나 뭘 마셔도 약간 옛날에 마셨던 그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차리기도 귀찮고 뭘 먹어도 막 엄청 맛있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좀 소홀히 했는데 그래도 혼자 집에 있고 약간 할 거 없고 심심하니까 손이 가는 건 또 차더라고요. 그래서 또 오랜만에 혼자 찻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룸메가 백단 향은 되게 좋아하는데 침향을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껏 못 피웠는데 오늘은 없어서 이렇게 마음껏 피우고 있습니다. 아주 좋아요. 또 비가 오니까 이렇게 문 열어놓고 피우기 되게 좋고 오늘 날씨랑 향이 되게 잘 어울려서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 빛이 있으면 잠을 잘 못 자거든요. 근데 이제 좀 창문이 많은 곳에 침대를 두면서 어쩔 수 없이 들어오는 빛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이제 익숙해지면서 경험을 하면서 이제 빛이 조금 있어도 잠을 많이 잘 자는데 옛날엔 예민해서 막 그 콘셉트 멀티탭 불빛도 다 가려놓고 잤어야 됐거든요. 그 컴퓨터 본체 빛이나 뭐 노트북 깜빡거리는 거 그런 뭐 청소기 불빛 이런 거 다 없어야 돼가지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 좀 있어도 잘 자요. 근데 제가 엄청 요새 잘 쓰고 있는 게 이거 광고 아니에요. 이건데 이게 안대예요. 일회용 안대인데 온열 안대라서 이걸 딱 뜯는 순간부터 발열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눈에 덮으면 눈이 뜨끈해지면서 이제 안대가 되는 건데 근데 솔직히 여름에 쓰기에는 조금 덥고요. 열이 꽤 높게 올라와가지고 몇 도인지는 모르겠는데 한 진짜 뜨끈하게 40도? 여기 40도라고 적혀있네요. 40도까지 올라가요. 진짜 그 정도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뜨끈하게 올라가서 약간 눈이 피로할 때 있잖아요. 직장인들이나 뭐 요즘 사람들은 핸드폰이나 컴퓨터 엄청 많이 보니까 눈이 엄청 피로한 날 이거 하나 끼고 자면 눈이 뜨끈하니 찜질도 되고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가벼운데 빛 차단이 잘 돼서 약간 옆에 그 간접등 켜고 있어도 얘 끼면 어두워가지고 잘 자거든요. 그래서 좀 밝은 날 있잖아요. 좀 평소엔 잘 자다가도 약간 불빛이 좀 거슬리는 날? 그런 날 이런 거 끼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2통 샀는데 1통 다 쓰고 지금 2통째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조금 더웠는데 지금 이제 날이 추워지니까 훨씬 더 잘 쓸 것 같아요. 이게 뭐 무향도 있고 저는 무향으로 샀는데요. 뭐 캐모마일 향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좋아하시는 거 쓰면 될 것 같아요. 맥리듬 스팀 아이 마스크. 저는 되게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약간 거추장스러운 걸 싫어하는데 그래서 안대를 옛날에도 못 끼고 잤거든요. 답답해서. 근데 얘는 생각보다 안 답답해가지고 제가 좀 무뎌진 걸 수도 있지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게 또 진가를 발휘하는 게 여행 갔을 때는 그 되게 잠자리가 다르잖아요. 저는 여행 가면 잠을 잘 못 자는 편인데 잠자리가 바뀌어서 특히 저 베개가 되게 예민해서 제 베개 아니면 잘 못 자거든요. 근데 이제 여행 갔을 때는 뭐 그런 거를 투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가져가는 건 약간 제 여행 스타일이 안 맞아서 여행짐은 무조건 가볍게가 저의 약간 철칙 같은 거라서 그래놓고 다구를 챙기긴 하지만요. 아무튼 근데 이제 베개도 베개인데
그런 숙소에 가면 저는 약간 일찍 자는 타입이거든요. 근데 이제 불 켜놓고 노는 친구들 팀이 항상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빛이 들어오고 소리까진 어쩔 수 없어도 빛만은 차단을 하고 싶은데 약간 그런 뭐 문을 닫지 못하는 구조일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저 마스크가 한 팩씩 돼 있으니까 여분으로 가져가기 되게 좋거든요. 쓰고 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를 가져가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번에 한라산 갈 때도 그 복층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 빛이 들어오는 구조였거든요. 2층이 침실이고 이제 1층이 거실인데 이제 1층에서 불을 켜놔도 이제 위층으로 빛이 다 들어오는데 복층 구조다 보니까 그거를 가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2층에 그 약간 베란다가 있었는데 거기 블라인드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침 되면 완전 그냥 강제 기상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였는데 이제 한라산도 가야 되고 컨디션 조절을 하려면 잠이 필수니까 그 안대를 혹시 몰라서 챙겨왔는데 그게 진짜 너무 도움이 많이 돼가지고 그거 덕분에 좀 조금이나마 잠을 좀 잘 수 있어서 여행 갈 때는 되게 필수로 가져갈 것 같게 되는 그런 필수템처럼 지금 약간 됐습니다.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바로 눈에 띄어가지고 그냥 요새 잘 쓰고 있어서 소개를 드렸고 그래서 여행 갈 때 되게 좋다. 잠자리 예민하신 분들 되게 쓰시면 만족하실 것 같다. 근데 생각보다 뜨거워서 약간 이거 자주 쓰면 그 얼굴에 뜨거운 얼굴에 뜨거운 물 많이 쓰면 모공 넓어진다고 하잖아요. 그게 약간 신경 쓰이긴 하는데 뭐 근데 또 금방 식더라고요. 요즘 무슨 운동을 하다가 이제 룸메랑 러닝을 하자라고 이제 의견이 모아져서 러닝을 하기로 했는데 둘이 뛰는 스타일이 너무 다른 거예요. 저는 트랙에서 뛰는 걸 좋아하거든요. 아무런 장애물도 없고 같은 곳을 뺑뺑 돌지만 그냥 달리는 그 자체에만 집중할 수 있고 약간 멍 때리고 달려도 뭐 이제 뭐 장애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트랙에서 뛰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데 룸메는 재미가 없다. 트랙이 뭔 재미냐. 약간 주변 지역물도 바뀌어야 되고 뭔가 이제 길도 바뀌고 이제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걸 보면서 뛰어야 더 재밌지 않냐.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의견이 갈려서 약간 트랙 한번 이런 길에서 한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뛰기로 했습니다. 저는 자전거 탈 때도 사람 많이 다니는 그런 길에 자전거 도로가 돼 있어도 거기서 잘 못 타거든요. 왜냐면 사람들이 자전거 도로라고 거기로 안 걷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막 무서워요. 막 어디서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저도 막 여의도 공원 같은데 자전거 트랙만 돼 있는 길 있잖아요. 그런 데서만 자전거 타거든요. 일단 자전거 타는 걸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일단 저는 두 다리가 그 땅에서 떨어져 있는 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자전거 탈 줄 알지만 잘 안 탄 그거만 타요. 헬스장에 있는 거 그거 사이클 그거만 타고 뭐 롤러브레이드 뭐라고 하지? 스케이트 그런 거 당연히 못 타고 발이 땅에서 떨어지는 게 너무 무서워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러닝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비도 오고 추석이고 스케줄이 바빠서 아직 한 번 못 뛰었는데 그 트랙 있는 곳에 한번 답사는 가봤어요. 좋더라고요. 전 트랙이 좋아요. 그리고 요새
집게벌레가 되게 많이 집게벌레가 집 안으로 많이 침투하는 시기가 9월이래요. 그래서 진짜 오늘 너무 깜짝 놀랐는데 아침에 밥 먹기 전에 이제 요리한 거를 들고 이제 거실로 딱 나왔는데 집게벌레랑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근데 집게벌레가 너무 컸어요. 제가 살면서 본 집게벌레 중에 진짜 제일 컸거든요. 진짜 이만해요, 얘가. 이건 약간 오바긴 한데 진짜 이 정도? 진짜 컸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벌레 너무 싫어하는데 전 모기 잡는 것도 싫어요. 그냥 벌레가 제 손에 닿는 게 싫어서 룸메한테 다 잡아달라고 하는데 룸메는 되게 잘 잡거든요. 아무튼 집에 저 혼자밖에 없어가지고 잡아야 되는 거예요. 밥을 먹어야 되니까 집을 버릴 순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정말 미안하지만 옆에 룸메가 읽던 책이 있어가지고 그 책을 던져가지고 막 그 위에 밟아가지고 어떻게든 잡았는데 지금도 생각나니 갑자기 밥맛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간 밥맛이 엄청 떨어져서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제 처리는 잘했는데 그 책에 묻었을 거 아니에요. 벌레가, 사체가. 그래서 그 책의 커버를 벗겨서 닦았는데 조금 찝찝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책 커버를 벗겨서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룸메한테 얘기했더니 괜찮다고는 했는데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새 환기를 되게 자주 시켰거든요. 제가 환기 엄청 좋아해서 매일 환기를 되게 오랜 시간 거의 하루 종일 창문을 열어놓고 사는데 창문 열어놓으니까 그런 창문 틈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데 막는다고 다 막았는데 이제 여닫으면서 그런 게 좀 떨어졌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사이로 막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서 살 수 있는 크기가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약간 벌레 한번 집에서 보면 긴장되잖아요. 또 어디서 튀어나올까. 얘랑 내가 동거를 하고 있었나. 그래가지고 지금 땅 아래 발 두는 것도 좀 무섭고 지금 약간 PTSD에 시달리고 있어요. 근데 그게 집게벌레여서 다행이지. 만약에 바선생이었으면 저는 집을 나갔을 것 같아요. 아무튼 말하다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날 캔치기를 그 쌤 작업장에서만 하다가 이제 집에서 이제 막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쌤 작업실에서 할 때는 퇴근하고 가니까 좀 지친 상태에서 기운이 없을 때 막 이렇게 했었는데 집에서 이제 쉬는 날 막 해 쨍쨍할 때 오전에 막 이렇게 하니까 뭔가 제가 힘이 너무 넘쳤나 봐요. 그래서 힘들게 붙여놓은 손잡이를 똑 떼먹은 거예요. 똑 떨어졌어요. 또 이게 1시간 걸려가지고 붙인 건데 그래가지고 사실 근데 이게 약간 안 맞긴 했었거든요. 약간 삐뚤게 붙여져서 다시 붙이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다시 붙이고 싶은 건 아니었거든요. 힘들어서. 근데 똑 떨어져가지고 다시 붙이게 됐는데 그래서 너무 마음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약간 힘이 빠졌을 때 해야 되나 봐요. 너무 힘이 넘치니까 막 뚝뚝 부러뜨리고 막 하다 보니까 천천히 해야 되는데 그래서 퇴근하고 하려고요. 쉴 때 하니까 안 되겠어요. 얘는 근데 이제 사비오롯이 올린 친구들은
잘 마무리가 됐거든요. 얘는 57 올리면 되는데 얘는 이제 57 한번 올린 친구고요. 얘네도 그냥 마음이 아파서 다음에 같이 하려고 그냥 두고 있습니다. 오히려 집에서 하니까 진도가 더 안 나가는 것 같아요. 약간 왜일까? 시간이 많아도 공부를 안 하는 뭐 그런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10월에 또 갈 줄 몰랐는데 구례 하동을 또 가게 됐어요. 이번에는 친구들이랑 가는데 고차수 하동 호준거를 갈 계획이고요. 1박 2일로 되게 짧게 다녀와서 또 뚜벅이로 가는 거라서 되게 그냥 한 포인트씩 밖에 못 다녀올 것 같더라고요. 뭔가 은근 구례랑 하동이 거리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친구들이랑 가는 거라 하루에 찻집 막 2개씩 가고 싶어도 이제 친구들은 그 정도로 차를 좋아하진 않으니까 하루에 하나씩만 가다 보니까 정말 가고 싶었던 2곳만 딱딱 가게 될 것 같고요. 이번에 구례에서 고차수에서 되게 재밌는 행사를 하시더라고요. 고차수에서 마시는 게 아니라 구례에 있는 그런 포인트들에서 이제 차 탐내였나? 차를 탐하는 나그네였나? 그런 게 있어가지고 뭐 운흥정이라든지 지리산 노고단이라든지 그런 명소에서 차를 마시는 거예요. 사실 노고단에서 마시는 거 너무 하고 싶었는데 일정상 운흥정에서 마시는 것만 가능해서 친구들이랑 신청을 했고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이 날짜는 조금 한참 전에 정해진 날짜였거든요. 진짜 거의 언제지? 한 반년 전에 정한 날짜였는데 친구들끼리 시간을 맞추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근데 진짜 운이 좋게도 도착하는 날 이벤트랑 딱 시간이랑도 되게 잘 맞물려져 가지고 그래서 방문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구례 하동을 다녀오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 제가 막 엄청 재밌게 즐기는 게 많지 않은데 그냥 누워서 유튜브 보고 잠자고 매운 거 먹고 그게 약간 낙이었는데 요즘 좀 꽂혀 있는 게 영화관에 애니메이션이 엄청 많이 개봉을 했잖아요. 귀멸의 칼날부터 시작해서 모노노케 히메도 재개봉하고 제가 지브리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모노노케 히메거든요. 초딩 때 봤던 건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10번도 넘게 본 것 같아요. 진짜 좋아했고 약간 거기 나온 남자 주인공이 제 첫사랑이었거든요. 사실 제 첫사랑이 좀 많긴 한데 아무튼 어렸을 때 유치원이었나? 아니다. 초등학교 때 그런 무슨 화이트보드 같은 게 있었어요. 거기에 막 아시타카랑 야쿠르 타고 다니잖아요. 그거 막 그려놓고 막 그랬더니 누가 거기다 막 바보 막 이런 식으로 써놓고 막 그랬던 기억이 좀 있는데 아무튼 그것도 있고 이제 주술회전도 개봉을 하고 또 체인소맨 레제편도 개봉을 했잖아요. 사실 체인소맨은 1기 애니메이션 나온 거 앞에 좀 보다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완결나면 보고 싶어서 묵혀두고 있었는데 그 영화판이 나왔다고 하니까 영화관에서도 봐야 제맛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급하게 정주행을 하고 몇 개 안 돼요. 12개였나? 그래서 되게 이틀이면 보니까 12개면 금방 봐서 이제 영화를 보러 갔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레제편. 왜 사람들이 이렇게 호평을 했는지 알겠다. 그래가지고 사실 저는 귀칼도 재밌게 보긴 했는데 귀칼 약간 제 엄청나게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너무 설명이 많아요. 말이 너무 많아. 뭔가 그 서사도 너무 좋은데 약간 어려운 스토리가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 한 명 한 명의 이야기가 되게 뭐 엄청나게 복잡하고 막 이해 못할 스토리가 있는 것도 아닌데 너무 A부터 Z까지 줄줄줄줄 다 설명을 하니까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걸 이렇게 다 얘기해줘야 되나 싶은 장면들이 솔직히 저는 좀 많아서 좀 지루했거든요. 그래서 그 설명을 조금 더 덜어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귀칼은 한 번만 보면 충분한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그런 영상미 같은 거는 말해 뭐해 너무 좋았죠. 말이 안 되는 퀄리티였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이제 떨어지면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대작 나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뒤로 갈수록 말이 너무 많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살짝 아쉬웠던 그랬습니다. 물론 좋아는 하는데 약간 두 번 보기는 조금 힘든 영화였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요새는 원나블이 아니고 귀주톱이라고 한다면서요. 귀멸의 칼날, 주술의 전, 체인소맨. 근데 저는 그 중에서 솔직히 귀멸의 칼날이랑 주술의 전은 되게 소년 만화 같은 느낌이고, 체인소맨은 약간 결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면서 이건 좀 성인 만화다. 약간 작가가 변태 같다. 작가가 제가 느끼기엔 엄청 변태예요. 약간 그로테스크한 장면들도 되게 많고 약간 너무 스포라서 얘기를 하기가 좀 그런데 그런 장면들이 좀 있어요. 약간 어이? 약간 이런 느낌? 대박이다. 저런 장면 진짜 처음 본다. 약간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약간 귀멸의 칼날이랑 주술의 전이 좀 소년 만화, 전형적인 소년 만화라면 얘는 조금 소년 만화 결은 아니다라고 느껴서 그래서 더 재밌게 봤었던 것 같아요. 주술의 전이야 뭐 재밌긴 한데 캐릭터가 되게 재밌죠. 약간 말도 안 되는 그 설정 같은 거 있잖아요. 막 은발에 벽 안에 짱 세고 막 또 스포네. 뭐 이래저래 친구랑 뭐 어떤 과거가 있고 막 그런, 결국에는 그렇게 되고 스포니까 말은 못하지만 그런 캐릭터 약간 많이 짬뽕을 해놓은 스타일이라서 인기가 없을 수가 없는데 사실 제 최애는 고조가 아니라서, 아무튼 그런 설정을 되게 몰빵해놓은 소년 만화 캐릭터다라고 생각을 했고, 약간 스토리가 근데 뒤로 갈수록 조금 너무 산으로 간다고 해야 되나? 물론 재밌는데 약간 좀 그랬어요. 좀 복잡하다? 근데 이 복잡함이 뭔가 독자들이 따라가면서 막 이해를 하면서 막 생각을 하면서 막 재밌게 복잡해야 되는데 약간 작가만 혼자 아는 복잡함이라고 해야 되나? 작가 혼자 얘기를 하는 듯한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마지막에 약간 공감도 잘 안 되고 주인공이 너무 매력도 없고,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약간 그랬어요. 요새 약간 그래요. 약간 주인공들이 인기 없는 게 트렌드인가? 사실 저 귀칼에서도 탄지로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은근 탄지로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아가지고 또 얘기하기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일단 제 최애는 아니었어요. 아무튼 근데 주술회전에서 그 팬들이 가장 좋아하는 에피소드가 회오곡절편이잖아요. 그거랑 시부야 사변? 그 두 개는 진짜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앞뒤로는 조금 좀 거시기 한데, 근데 이제 회오곡절편이 나와가지고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그 OST가 또 엄청 좋잖아요. 푸르름이 사는 곳이었나?
그게 또 어쿠스틱 버전으로 들어간대요. 그래서 그게 좀 기대가 많이 되고, 제가 좋아하는 제 원픽이 스쿠나긴 한데 스쿠나는 안 나오겠지만 게토가 2픽이거든요. 그리고 토우지 좋아해가지고 제 2픽이랑 3픽이 많이 나오는 에피소드여가지고 재밌게 볼 것 같습니다. 아무튼 체인소맨 얘기하다가 갑자기 딴 얘기로 빠졌는데, 제가 그래서 레제 편을 보기 전에 딱 1기 애니메이션까지만 봤을 때는 아키가 원픽이었어요. 근데 약간 체인소맨은 작가가 남자인 것 같은데 역캐를 진짜 잘 그리더라고요. 약간 역캐 맛집이었어요. 되게 여자 캐릭터를 되게 잘 그리는 것 같아요. 좀 다양하기도 하고 다른 그런 만화에 비해서 여자 캐릭터가 굉장히 눈에 많이 띄는 것 같고, 남자 캐릭터도 매력적이긴 한데 약간 그 정도는 아니다?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었고, 그래서 약간 잡을 캐릭터가 너무 오타쿠 같이 말하나요? 약간 잡을 캐릭터가 별로 없어가지고 약간 아키를 잡았는데, 영화 보고 나니까 덴지가 너무 귀여운 거예요. 원래 제가 좋아하는 취향이 아니거든요. 약간 멍청하고 무대 보고, 약간 제가 원래 멍청한 캐릭터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레제 편은 2번 봤어요. 너무 재밌어요. 사실 3번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걔는. 일단 노래도 너무 좋고, 처음에 영화 보기 전에는 그 아이리스 아웃이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영화 보고 나니까 제인도가 제일 좋더라고요. 엔딩곡이. 그 가사가 너무 슬퍼요. 그래서 요새 엄청 많이 듣고 있고, 그리고 같이 본 친구는 레제에 꽂혀가지고, 제 동생도 그렇고 레제가 너무 멋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랬습니다. 레제 너무 멋있고, 그리고 되게 잘 만들었어요, 확실히. 그래서 다음 이야기를 스포당하기 전에 얼른 만화책으로 봐야 되는데, 이게 인기가 많은지 쿠팡으로 시켜도 며칠 뒤에 오는 거예요. 만화책이 바로바로 안 오고. 그래가지고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화책이 올 때까지. 만화책을 보면 저는 룸메랑 같이 보는데 취향이 비슷해서, 저는 읽는 게 되게 빠른데 룸메는 읽는 게 진짜 느려요. 1시간에 거의 한 권을 읽나? 전 1시간에 3-4권까지 읽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만화 카페 가면은 뽕을 뽑는 스타일이고, 룸메는 만화 카페 가면은 사는 게 더 나은 정도예요. 왜냐면 뭐 1시간 가면은 뭐 음료 마시고 하면 5,000원 넘으니까 일단 그 사는 게 더 싼 편이어가지고, 룸메랑 같이 합심해서 같이 어떤 만화책을 본다고 할 때는 일단 사서 보거든요. 그래서 사서 보고 나중에 이제 뭐 당근으로 팔아도 남는 장사라고 하긴 그렇고 남으니까. 그래서 또 저는 빨리 보는 대신 2번 보거든요. 2번 봐야 돼요. 왜냐면 빨리 보면은 많이 이제 막 스토리 일단 한번 쫙 보고 이제 디테일을 감상하면서 다시 봐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서 사는 게 여러모로 이득이라 이제 웬만하면 사서 보는데, 그래서 체인소맨도 사서 보려고 이제 하고 있는데 완결이 안 나가지고 좀 슬프더라고요. 빨리 완결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너무 출근하기 싫어요. 오늘 출근하신 분도 많겠죠? 얼마나 바쁠까? 이제 막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휴가 가기 전에 부장님들이랑 이제 얘기를 하면 연휴가 너무 길다고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대체 뭘 해야 되냐. 되게 너무 길다. 뭘 하고 지내야 될지 모르겠다. 막 이런 얘기를 막 하시는데 공감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왜 할 일이 없지? 그냥 집에서 누워서 쉬기만 해도 좋은 거 아닌가? 뭘
안 해도 좋은 게 휴가 아닌가? 뭘 안 해서 좋은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다녀오면은 휴가가 너무 길었다고 또 얘기하실 것 같아요. 전 이 휴가가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또 이 연휴에 대한 마음이 사람마다 또 다른 게, 이제 가족들의 식사를 챙겨야 하는 분들은 가족들이 다 집에 있으니까 매 끼 식사를 챙겨야 되잖아요. 뭐 간식도 많이 먹을 테고 밥도 해야 되고. 근데 이제 새끼 밥 차리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면 눈 뜨자마자 밥 먹어야 되고, 그거 치우면 또 점심 먹어야 되고, 치우면 또 간식 차리고, 간식 치우면 또 저녁 시간이고, 저녁 차리면 또 저녁 치우다 보면은 이제 하루가 끝나고, 그럼 다음날 또 아침 차려야 되고. 그래서 되게 먹고 사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빨리 휴가 끝나고 가족들이 이제 일터로 빨리 떠났으면 하시는 그 마음도 되게 이해가 되긴 하더라고요. 근데 일터에 가기 싫어요. 진짜 가기 싫어요. 이 손톱을 언니 결혼식 때문에 좀 단정하게 하려고 이제 네일을 한 거거든요. 근데 약간 색깔이 제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이제 결혼식 끝났으니까 빨리 지우러 가야 되는데, 이거 지우러 나가기조차 귀찮아서 연휴에 그냥 벌써 이만큼 길었는데, 젤 네일은 아시죠? 그냥 안 지운 상태에서 이렇게 자르면 그 틈이 생겨가지고 틈새로 물 들어가면은, 그대로 방치하면은 손톱에도 곰팡이 같은 거 피거든요. 그래가지고 젤네일하고는 손톱 자르고 방치하면 안 되는데, 또 일단 미용상 되게 두툼해가지고 젤이 올라간 만큼 안 예뻐서 안 잘라서 이제 샵에 가가지고 제거를 해야 되는데, 이거 하기 귀찮아서 젤네일 안 하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 하게 돼가지고 또 오랜만에 샵을 가야 되네요. 제 20대 초반에는 하는 거 되게 좋아했는데, 막 연장도 엄청 많이 하고 막 타자도 막 이렇게 치고 이랬었는데, 이제 나이 드니까 그런 게 다 귀찮더라고요. 제거하는 것도 귀찮고 피부과 가는 것도 귀찮고. 가을 타나? 아무튼 오늘 영상에 약간 푸념을 많이 해가지고 영상을 쓸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일단 이틀, 오늘까지 포함해서 3일 남은 연휴를 잘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간 건진 모르겠지만, 사실 회사에서 준 여름 휴가도 저 아직 안 썼거든요. 그건 또 언제 써야 될지 고민스럽긴 합니다. 여름 휴가 바빠가지고 연말에. 출근 생각하니까 저 오늘 사실 꿈꾸는데, 출근하는 꿈 꿔가지고 출근해서 일하는 꿈 꿨거든요. 약간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그런지. 근데 약간 답이 없는 거예요. 월요일에 야근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야근해야 될 것 같은 거가 아니라 야근이 확정이네 이러고 지난주 목요일에 퇴근했거든요. 왜냐면 금요일부터 쉬었잖아요. 근데 목요일 날도 원래 추석 전이면은 조금 일찍 보내주시고 그러는데, 그날도 야근했어요. 저희 팀에서 제일 늦게 퇴근했는데, 그래서 더 출근하기가 싫어요. 한창 바쁠 때 추석 연휴는 또 왜 이렇게 길어가지고 막 이렇게 막 하면서 막 엄청 퇴근하기 전에 욕했는데, 막상 쉬니까 또 기니까 좋고 더 길었으면 좋겠고. 근데 이제 출근하면 너무 힘드니까 어쩔 수 없죠. 돈 벌려면 해야죠.
아, 원래 퇴근하면 회사 생각 진짜 안 하는데 약간 조금 그 중요한 어떤 프로젝트를 하나 맡아가지고 계속 신경이 엄청 쓰이네요. 신경 쓰기 싫은데. 그렇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